네, 마탱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의 맛 박성원입니다. 책의 맛 권수정입니다. 네, 오늘 읽어볼 책은 박영자의 홍차 너무나 영국적인이라는 책입니다. 네, Tap the buttons, left foot. Can I get some more water? 준비하셨어요? 아, 더 잘하는데 잘 안 되네요. 영국인들의 어떤 삶을 알 수 있는 책이어서 제가 영국 영어와 함께 홍차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외모까지도 지금 영국 그래요? 신사처럼 약간 일부러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약간 좀 브리티시 느낌이 있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오늘 아직 좀 추운데 너무 얇은 마이를 입고 그런가요? 아 홍차를 또 직접 이렇게 진짜 여기 색깔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예뻐요. 엎을 것 같아서 네. 잔도 예쁘지 않습니까? 아 약간. 이것도 직접 집에서 가져오신 그렇죠. 제가 이제 집에서 보통 이제 애프터눈 티로 즐기는 원래 드세요? sometimes. sometimes 짠하실래요? 홍차도 짠하나요? 정말 러블리. 화가 나오네요. 너무 이 잔 안에 보면 약간 성 같은 그래요. 그림도 있는데 이거 되게 예쁘다 잔이. 또 When I was a child. 저는 이제 약간 영국에 대한 어떤 동경이 약간 있고 영국도 그 축구 종주국 아닙니까? 네, 그렇죠. 또 제가 EPL의 팬으로서 또 영국에 대한 약간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영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또 재밌게 읽었어요. 맞아요. 이 책이 그 홍차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국의 되게 다양한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토파보는 책이거든요. 맞아요. 저자인 박영자가 카피라이터와 기획자로 일을 했었는데 잠깐 이제 일을 그만두고 런던에 머물렀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고 지내는 동안 뭐 마켓, 가든, 뭐 앤티크 같은 그런 되게 옛날 상점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한 런던 산책이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는데 네.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영국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혼자 차를 홀짝홀짝 하다가 한번 영국과 이 홍차의 관계를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찾아본 결과로 만들어낸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그 영국에서 생활하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있으세요? 예, 원 위크 정도 제가 신혼여행이었나요? 트래블을 했었는데 네. 제가 친구랑 대학생 때 정치학도로서 국회의사당에 갔습니다. 뭘 그래서 보셨죠? 참관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의회 민주주의의 정말 상징적인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일어서서 서로를 향해서 고함 치는 장면을 거기서 싸우나요? 싸우죠. 민주주의는 싸우는 겁니다. 거죠. 네. 그렇죠. 잘 싸워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코로나가 풀려서 정말 유럽을 가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것도 책 읽는데 막 여행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 여행지에서 차 한잔 하고 커피 한잔 하는 그 기분이 진짜 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죠. 자, 아무튼 오늘 이 책은 홍차 너무나 영국적인 한길사에서 나온 박영자님의 책이고요. 홍차 하나로 영국 문화를 좀 심도 깊게 풀어놓은 그런 책이에요. 네. 영국이 되게 차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홍차로 유명한데 왜 이렇게 차를 많이 마시게 됐나. 근데 영국이 원래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나라였대요. 뭐 맞아요. 지금도 유럽은 되게 물보다 그쵸. 술이 싸다라고 할 만큼 술이 되게 흔한데 이 영국인들을 술독에서 빼낸 것이 바로 차였다고 합니다.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네. 당시에 가장 위험한 음료는 술이 아니라 물이었다. 물을 정화하거나 우유를 저온 살균하는 기술이 나온 19세기 이전의 영국인들은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는 농촌에서도 문제였지만 인구가 갑자기 몰렸던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는 더 심각했다. 식수는 늘 부족했고 하수도 시설이 엉망이어서 오물덩어리가 그대로 템스강으로 방출되었다. 온 도시의 악취가 진동했다. 이 물을 런던 시민들이 마셨던 것이다. 반면에 영국인들이 주로 마시는 맥주와 에일은 약하지만 살균 효과가 있었다. 훌륭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영양을 섭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한 작가는 술이 없다면 질 낮은 영양소밖에 섭취하지 못하는 농부들은 생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짜 술을 많이 마셨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대신에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항상 물 대신 술을 마시고 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일도 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맨날 술에 취해 있고 심지어 아이들도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술을 엄마들이 먹이고 뭐 이랬던 그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진짜 상상이 안 가요. 그쵸. 실제로 그림들이 책 중간에 삽입이 돼 있어서 상당히 재미를 주는데 맞아요. 윌리엄 호가스의 진 거리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되어 여러분. 있는 부분인데 한번 찾아보면 나오실 것 같아요. 진짜 끔찍합니다. 진이라는 술이 한참 저소득층에게 유행을 했을 때 그때의 어떤 풍경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라는 게 들어오면서 또 처음에는 차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건 아니었지만 맞아요. 동인도 회사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하층민에게까지 차가 다 퍼지고 난 후에야 사람들이 술 대신 차를 마시는 문화를 좀 더 그러면서 이렇게 술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가 또 인기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남성들만이 즐기던 그쵸. 그런 문화에서 이제 커피하우스에서. 맞아요. 그 다음 트렌드가 바로 차였고 그쵸. 여성들에게 상당히 차가 다가가면서 맞아요. 가든 그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그 여유로움을 이제 즐기기 시작한 거죠. 그쵸. 집안에서 차를 내오는 역할을 여자들이 또 이렇게 맡게 되면서 되게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거의 뭐 남성의 전유물이었잖아요. 맞아요. 소유물이야 다름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그런 걸 가질 수가 없는, 그래서 늘 남성에게 종속되어 살아야 했던 건데 차라는 문화가 생기고 이 티 문화가 생겨나면서 여성들끼리 어떤 그런 문화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영국인을 세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차, 축구, 식물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가든 맞습니다. 정원을 너무 사랑하는 민족으로도 유명하죠. 정원에 관한 책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다면서요. 한국에 가면.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그 예쁜 플라워숍 이름에 런던이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꽃 박람회 같은 것도 런던에서 많이 하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 한번 어떻게 정원을 꾸미는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갑자기 많이 와주세요. 막 갑자기 이러고. 한국적 정원의 어떤 특징은 뭐죠? 한국적 정원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샌드위치와 얼그레이에 관한 재밌는 일화도 나와요. 그 샌드위치가 어떻게 샌드위치가 됐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잖아요. 백작. 그쵸. 사람의 이름인데 샌드위치 백작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포크 게임이었나? 그런 걸 하다가 밥을 못 먹어서 하인한테 빵 사이에 이렇게 고기를 끼워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빵을 이렇게 먹기 시작한 것이 딜리셔스. 이 샌드위치. 그러니까. 얼그레이라는 홍차가 있잖아요. 얼그레이라는 홍차가 영국에서 백작을 얼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레이 백작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이렇게 선물 받은 차를 마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구하려고 했는데 런던의 차상인이 그걸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어떻게 블렌딩을 해가지고 만든 차를 그때부터 얼그레이 홍차를 얼그레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홍차 종류도 많고 이름도 많은데 대부분 이제 뭐 사람 이름이거나 지역 이름이에요. 맞아요. 원래 영국이 차나무 한 그루 안 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식민지로 유명한 나라였다 보니까 인도, 스리랑카 이런 데에서 되게 차를 재배해왔다고 하거든요. 로버트 퍼춘이라는 식물학자는 중국의 스파이로 잠입을 해가지고, 왜냐면 중국이 차 문화가 엄청 유명했거든요. 그쵸. 원산지다 보니까. 그래서 잠입을 해가지고 몽고 상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지 이게 않아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국인도 섭외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치, 자기를 도와줄 만한, 그런 그 중국 사람들 섭외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토양에서 나무가 자라는지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80권인가? 노트를 80권인가 써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도둑질한 건데. 그쵸. 하나의 문화를. 그쵸. 근데 그때 그 영국 사람들은 하늘이 우리에게 신들이 그럴 우리에게 줬다. 영국에 그런 권리를 줬다. 우리에게 차를 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고 그 비법을 훔쳐왔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의 국민성을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이중성. 약간 좋은 일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되게 신사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남들을 배려하고 그러는. 근데 그 뒤에 그런 면모들이 숨어 있다는 거. 다즐링도 지역 이름이잖아요. 네, 맞아요. 북인도에 다즐링이라는 지방이 있대요. 포춘이 가져온 그 훔쳐온 정보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북인도 지방에서 재배를 하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다즐링 지방의 재배에 성공한 차가 지금 다즐링 차로 해가지고 내려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홍차하면 가장 좀 대표적인 게 이제 실론티. 실론티가 있죠. 근데 실론이 지금의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알죠, 저는.
정말요? 그럼요. 책 읽어서 아신 거 아니에요? 뭐 사실 미리 알고는 있었는데 아 그래요? 스리랑카잖아요. 맞아요.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예전에 영국에게 식민지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실론이었대요. 그래서 이거 국호를 바꾼 지가 진짜 얼마 안 됐던데 독립을 하면서 1972년인가요? 그때 스리랑카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 커피를 재배를 했다고 하는데 입마른 병이 돌아가지고 커피 나무가 싹 죽어버리고 대체 작물이 필요해지자 거기에다가 영국인들이 차를 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차가 지금의 실론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니까. 근데 이름이 뭔가 실론이 더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스리랑카보다 네, 실론이 훨씬 실론. 예쁜데 네. 이유가 있겠죠. 바꾼 이유가. 아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력이 있든 없든 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누구나 사람이라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을 참 사랑하는구나. 아 그럼요. 네. 요즘엔 또 차가 되게 대중화가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도 좋긴 한데 저는 차를 마실 때 내가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책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이 홍차 너무나 영국적인이라는 책은 홍차를 가지고 이제 영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인데 물론 영국이라는 나라를 차 한 잔으로 설명할 수 없겠죠. 그쵸. 분명히 역부족이겠지만 또 생각보다 의외로 홍차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근데 쉽게 빠르게 읽히고 네. 읽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교양서는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시, 소설, 에세이 위주로만 읽다가 네. 이런 약간 정보들, 지식들이 들어있는 교양서를 읽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자, 오늘 책의 맛에서는 한길사에서 나온 박영자님의 홍차 너무나 영국적인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에 차 한잔 하세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